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지 PD입니다. 모델 3 하이랜드 RWD입니다. 사실 하이랜드는 개발명이에요. 이 차량의 공식 명칭은 업그레이디드 모델 3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죠. 전부 다 하이랜드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공식 명칭이 나왔는데도 개발명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 아무래도 개발 당시 때부터 이 차량을 기다리는 분들, 그리고 이 차량이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반증일 테죠. 그리고 실제로 나오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테슬라는 진짜 국내 출시할 때마다 엄청나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죠. 오늘 제가 타게 될 이 RWD 모델이 5,19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들고 나왔어요. 대중의 예상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가격으로 들어온 거죠. CATL에서 만든 LFP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LFP 배터리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렴한 가격을 만들 수 있었을 건데요. 그래서 이 차량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국내에서 380km대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카밥에서 전기차 시승은 뭐다? 장거리 주행이다. 태안군의 안면도까지 왕복 주행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거리가 330km가 나오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루트가 고속도로일 것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이제 1회 충전 시에 고속도로 주행 가는 거리는 350km대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서울 다시 도착했을 때 주행 거리가 좀 남아 있으면은 빙글빙글 돌아볼게요.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승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익스테리어라든가 인테리어에 대한 설명은 영상 뒤쪽에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조작법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모델 S 플레드 시승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따라왔거든요. 스티어링 휠 칼럼 뒤쪽으로 해서 레버가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는 것도 이 스티어링 휠 쪽으로 넘어왔어요. 위쪽으로 하면은 오른쪽 방향 지시등, 아래쪽으로 하면은 왼쪽 방향 지시등, 그리고 기어를 넣는 것도 모델 S 플레드 때와 마찬가지로 밀어주면 전진, 뒤로 당기면 후진,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파킹은 이 위에 버튼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다른 제조사의 차량들을 타다가 테슬라를 처음 접하신다고 하시면은 아마 되게 이상하실 거예요. 뭔가 좀 장난감 같기도 하고, 저는 모델 S 플레드를 타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되게 편해요. 스티어링 휠의 위치 조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모니터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조금만 올립시다. 네. 차량 내 물리 버튼을 진짜 병적으로 없애려고 쬐다 이 안에다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편한 부분도 있는데 불편한 부분도 조금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스티어링 휠 칼럼에 조그 셔틀 같은 거 있으면 정말 편하게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전방에 붙어서 앉고 싶은데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 칼럼이 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편이라서요, 제가 시트를 조금 뒤로 밀어놨습니다. 원래는 에어컨, 히터 뭐 이런 거 전혀 안 틀고 가려고 했었는데 현재 기온이 26도입니다. 에어컨을 안 틀고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모델 3에 이번에 통풍 시트 들어갔잖아요. 통풍 시트도 좀 낭낭하게 틀면서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테슬라 내비게이션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서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이렇게 무선 충전 물려놓고 주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99%입니다. 마지막 충전 이후 5km 주행했다고 되어 있죠. 목적지까지 168km에 도착하면 배터리 잔량이 60%라고 안내가 되어 있네요. 저 시승차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최대한 차량 좀 느껴보고 중간에 다시 한번 카메라 켜는 걸로 하겠습니다. 횡담도 휴게소입니다. 드디어 경기도를 벗어났고요. 마지막 충전 이후 현재까지 주행거리는 93km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터리 잔량은 81%,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배터리가 66% 남는다고 하네요.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테슬라에 좀 신기한 기능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제가 차량에 타면은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후진하려면 페달을 밟으세요라고 뜨거든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할 때 알아서 센스 있게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은 내가 나가야 될 방향으로 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벤츠 C클래스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D 모드로
변속이 됐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은 뒤로 나가야 되니까 후진으로 변속이 되는 겁니다. 얘네는 매번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비상등 스위치가 여기 위쪽에 있어요. 천장 쪽에. 모델 S 플래드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변속을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잖아요. 페일 세이프티. 이 센터 디스플레이가 고장이 나면 그럼 원래 변속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 S 플래드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하단부 부분에 강력하게 압력을 주면은 변속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터치패드가 나왔었거든요. 모델 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비상등의 위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렇게 직관적인 위치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급한 상황에서 누르게 될 때는 조금 허우적거릴 수도 있겠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는 안면도입니다. 인서트도 찍고 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서 배터리 잔량이 61%입니다. 그리고 오는 중간에 길이 좋아서 조금 밟아봤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요. 다시 서울 가봐야죠. 예, 서울 다시 가봐야 되는데 목적지까지의 거리는 151km로 나오고요. 도착하면은 배터리 잔량이 27%가 된다고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남긴 한데 남으면 또 남는 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닐 거니까 썸네일이라든가 찍고 저는 바로 또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암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0분이고요. 오늘 강남에서 차량 인수해서 잠실 갔다가 안면도 찍고 서산 찍고 상암인데요. 서울 상암. 현재까지의 주행거리가요. 337km입니다.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로 인증받은 게 382km거든요. 45km 정도를 덜 온 건데 그러면 현재 남은 배터리 잔량 얼마나 될지 한번 볼게요. 무려 32%입니다. 32%. 이렇게까지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제가 전기차로 장거리 주행 시승을 하게 되면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를 딱 맞추는데 그러면은 항상 서울에서 서울까지 복귀를 못해요. 모트라인에서 하는 속초TV 같은 경우에는 변이 통제를 하잖아요. 시속 100km 딱 제한 걸어두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변인 통제를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변인 통제를 안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오차 범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루즈 이용 안 해. 그랬을 때는 1회 충전에 얼마나 주행이 가능한지 이것을 한 번쯤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게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 주행 시에 전비가 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기준으로는 357km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약간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동력 성능 파악해야 되고 촬영해야 되고 썸네일 사진 찍어야 돼서 헤드라이트 계속 켜두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주행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전비가 안 좋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거를 일단 파주까지 가면서 배터리를 최대한 소진을 해보고요. 충전해야 될 때까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10시 반에 상암에서 출발했잖아요.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14분입니다. 12시 14분. 배터리가 줄질 않아. 배터리가 줄질 않아. 상암에서 출발해서 자유로 타고 그냥 그대로 쭉 북쪽으로 계속 가서 군인들 서 있는 데 있잖아요. 남북출입사무소인가? 거기까지 갔다가 서울 문산 고속도로 타고 일산 들어와서 들어온 노면 예습하고 편의점 갔다가도 배터리가 안 줄어갖고 동네 근처 계속 뺑뺑뺑 돌다가 드디어 한 자릿수 9%까지 배터리가 줄어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몇 킬로미터 주행했냐? 마지막 충전 이후 436km를 주행했습니다. 상암 도착하고 나서 100km 더 주행한 거예요 지금. 1회 충전 시에 인증받은 거리가 382km니까 그것보다 무려 54km를 더 주행한 거거든요. 아니 뭐 다른 채널들도 다 장거리 시승하고 그러면은 실제 인증받은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가던데 왜 이렇게 유난이냐 라고 하면요, 다른 채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속
100에서 110km 이하로 주행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100km, 110km가 넘으면요 효율이 진짜 엄청 떨어지게 돼요.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내키는 대로 운전을 하고, 저도 이 차의 성향 파악해야 되고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려야 되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밝게 될 때도 있고, 낮에서부터 시승을 시작하다 보니까 주변에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하게 주행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막 그렇다고 진짜 무식하게 세려 밟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도 안면도 내려갈 때는 틀었어요. 그런데 436km가 나왔다. 이 정도면은 대단하죠. 오늘 계획은 이것보다 훨씬 일찍 배터리를 다 소진하고 충전에 걸리는 속도까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12시 20분 다 돼가고 있거든요. 충전은 내일 아예 그냥 인테리어랑 익스테리어 좀 보여드리면서 물리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모델3 하이랜드 RWD, 제가 여태까지 시승했었던 전기차들, 그 장거리 시승에서 일회 충전 시 얼마나 갈 수 있나 시승했던 모든 모델들 통틀어서 유일하게 공인 주행 가는 거리보다 더 멀리 간 차량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고요. 슈퍼차저에 충전을 하러 왔습니다. 현재 배터리 잔량 6%고요. 충전 이후에 현재까지의 주행거리는 442km입니다. 충전을 하면서 이 차량 충전 효율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못 보여드렸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3분, 45분 남았다 그러고 172kW의 용량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모델3의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는 기존의 모델3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면부의 인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기존에는 세모나게 올라와 있어서 조금 왕눈이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날카롭게 램프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넣어서 야간에 상향등을 차량이 없는 쪽을 향해서 비춰주거든요. 안면도에서 올라올 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성능 상당히 좋다는 거 잘 살펴볼 수 있었고요.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이전의 모델3가 조금 더 이쁘지 않았나. 삼각형 형태의 램프가 날카로운 이미지를 줄 때도 있고 약간 귀여운 이미지를 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델3 하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날카로운 쪽으로만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았나. 그리고 원래 이쪽에 조금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이 이 범퍼 라인에 맞춰서 다 깔끔하게 라인을 만들었거든요. 좋은 얘기로 하자면은 깔끔해진 거고,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고 하면은 밋밋해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신경을 쓴 게 어떤 거냐면은, 범퍼의 이쪽 꺾여지는 이쪽 부분은 살짝 벽면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또 하늘 쪽을 살짝 바라보고 있거든요. 땅 쪽을 보는 곳은 어둡고 하늘 쪽을 보는 곳은 밝고, 멀리서 봤을 때 마냥 밋밋하게만 디자인하지 않은 제법 신경 쓴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승 차량에 달려져 있는 휠은 기본형입니다. 옵션으로 19인치 휠까지 낄 수 있는데 18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어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에 18인치, 한국 타이어에 벤투스 S1 AS가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카메라는 이쪽에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달려져 있고요. 사실 걱정됐던 부분이, 지난번에 모델 Y RWD를 시승했을 때 그날 태양빛이 엄청 내리쬐고 있어서 몰딩 부분, 그 다음에 이 손잡이 부분, 이쪽이 검다 보니까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화상 입을 뻔했어. 미디움 레어 될 뻔했어. 여름 때는 괜찮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어제도 햇볕이 되게 따사로운 날이었거든요. 어제는 막 그렇게 뜨겁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후면부의 디자인 변화, 저는 이거 대찬성. 리어 램프는 얇게 처리해서 디귿자로 만들면서 이쪽 부분이 쭉 길게 만들어져 있는 디자인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 모델3에 비해서 차량이 훨씬 와이드해 보이죠. 테슬라 쪽에서도 얘기한 게, 이번에는 전폭을 넓어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차가 크게 해 보이는 것에 상당히 디자인적인 중점을 많이 둔 것 같더라고요. 램프 자체가 얇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나고,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의 리터층은 전면부에 대한 리터층보다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저는 뒷부분이 더 이쁜 것 같아요. 테슬라 엠블럼 T자 모양이 사라진 대신에 레터링으로만 마무리되어 있는 거, 이것도 요즘 자동차 회사들 트렌드죠. 그리고 어제 인서트 찍을 때 보니까
디퓨저가 상당히 차량 하단부에 깔려 있더라고요. 디퓨저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공기역학적인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하는 이유들이 더 많은데, 얘는 핀을 하부에 좀 깊숙한 데다가 박아놓은 것 보니까 실제 공기역학적인 능력까지, 성능까지 생각해서 차량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280마력짜리에 이게 역학적인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트렁크를 열게 되면은 리어램프까지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리어램프가 올라가면은 브레이크 등이라든가 방향지시 등을 점등했을 때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등은 이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등 역시 이 아래쪽에 들어가 있어서요, 후진등의 위치가 조금 낮아 보이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살짝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사실 이 세그먼트에서 전동식 트렁크 잘 없죠. 트렁크의 경첩 부분들, 리프트 부분들이 트렁크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경첩이 트렁크 내부 구조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트렁크 공간을 많이 침해하니까 C필러 중간쯤에서부터 트렁크 라인을 잘라서 이쪽에다가 경첩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백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트렁크 리드 자체가 되게 짧아요. 트렁크의 입구 자체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공간 자체도 아주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죠. 제 장우산 하나만 찔러 보면은 이렇게 세로 형태로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도 휠하우스 뒤쪽 양 옆으로 상당히 깊은 공간 만들어냈고, 배기가 없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상당히 넓은 공간의 트렁크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도 부족하다 하시면은 2열 시트에서 또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트렁크의 공간 활용도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데, 단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리어 램프가 같이 트렁크와 올라가는 형태로 변했잖아요. 그러면서 리어 램프 끝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꾹꾹 눌러봐도 되게 날카롭다는 게 느껴지는데, 트렁크 같은데 머리를 받거나 어디 몸을 부딪히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살짝의 우려는 있습니다. 기왕 짐 공간 보여드린 김에 트렁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13분 만에 45%까지 충전이 됐네요. 104kW로 지금 충전의 속도 자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트렁크는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열 수가 있고요. 다른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보닛과 달리 이 락이 해제되면 그냥 바로 여시면 됩니다. 공간 자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 진짜 쬐깐한 거, 사실 캐리어를 넣는 공간보다는 백팩을 여러 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하고도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셔액 주입하는 곳 있고요.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한번 돌아볼까요?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테슬라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횡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인테리어 부분의 소재 이런 곳에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몇 가지 바뀐 디테일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원래 기존의 모델 3는 컵홀더는 노출되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다 막아 놓은 디테일들은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들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마감을 세심스럽게 했다. 테슬라 최초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냥 되게 얇은 라인이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다가오기도 하죠. 뭔가 사이버 펑크 같기도 하고,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이에요. 드래그 하는 대로 막 색상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가운데 부분, 이게 쭉 에어컨 송풍구잖아요. 그 윗부분에 살짝 직물의 느낌을 덧댔는데 마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긴 한데, 어쨌든 만져봤을 때 되게 고급스러운 직물의 느낌이 나는데, 이 직물 소재가 저 뒤쪽 부분이 있죠. 어라운드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쑥 둘러서 이 도어 트림에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직물로 덧댔거든요. 이 부분의 느낌이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소재를 만져보면은 살짝 위에 가죽을 덧댄 것 같거든요. 이쪽도 제법 보드라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 소재는 아닙니다. 도어 트림의 하단부 있잖아요. 이쪽도 뭔가 가죽 같은 거를 덧댔거든요. 만져보면 폭신폭신해요. 수납 공간 안쪽까지 직물로 덮어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MW 5 시리즈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벤츠 E클래스 정도가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가격이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내장재 소재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공간이야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나게 깊은 공간이 있고요. 이 앞으로도 공간이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앞부분의 수납 공간도 마찬가지라서요. 내연기관 SUV 같은 차량들 수납 공간 긴 것도 이런 고프로 가방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글로브 박스는 제가 봤던 모든 차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2개 양옆으로 있는 거는 동일하고요. 어제 통풍 시트 쓰고 주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풍 시트에 대한 소감은 확실히 통풍 시트는 국산차가 제일 시원하긴 해요. 없는 것보단 훨씬 낫다 는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뒷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따로 시트 리클라이닝이나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유리 천장에 머리가 닿기는 하네요. 근데 조금만 릴렉스하고 앉으면은 뭐 여전히 닿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제 키는 176에 앉은 키가 조금 큰 편이고요. 레그룸 공간, 제 시트 포지션에서 주먹 하나, 1개 반 정도의 공간, 그렇게 널널한 공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전기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제일 밑으로 낮춘 시트 포지션인데, 그랬을 때 발 공간은 조금 많이 타이트하다. 아무래도 이 전기 세단의 숙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열에서 시트 포지션 제일 낮췄을 때에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세단에 비해서는 바닥이 조금 높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시트가 이렇게까지 위로 솟구치는 형태가 아니에요. 등받이의 각도 자체가 아주 눕혀져 있는 각도가 아니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이렇게 들쳐 올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은 살짝 뜨는 편입니다. 이렇게. 사실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소나타보다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소나타 정도의 광활한 공간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정도의 공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폭도 소나타에 비해서 넓은 편인데, 사실 전폭은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반떼 정도의 차를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 편의 장비 중에 우선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후방 공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모델 Y RWD에는 후석에 이런 모니터가 별도로 없는 데에다가 열선 버튼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델 Y RWD 처음 설명드릴 때 시트 열선이 없네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너분들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거 거기에 버튼 없다. 오해 소지 없게끔 기능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유튜브, 뭐 넷플릭스, 트위치 이런 것들, 국내 트위치는 관으로 갔는데 이렇게 게임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모델 S 플레드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낮아요. 제 눈높이에서 보면은 한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에어벤트 있고요. C타입 USB 충전 단자 2개 있고, 시트백 포켓 마련되어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은 이렇게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은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전기 세단의 좀 숙명 같은 거거든요. 전기 세단에서 공간을 잘 뽑아내려면 차가 진짜 길 수밖에 없어요. 휠베이스 완전 길게 뽑아서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거 외에는 사실 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는 인정. 그래도 이런데 시트 끝에 부분하고 도어 이어지는 이 연결 부분, 여기도 가죽 쓴 거 보세요. 갤럭시와 아이폰의 대결처럼 테슬라와 비테슬라 전기차 오너들 간의 싸움 같은 게 또 있거든요. 항상 비테슬라 오너분들이 테슬라 오너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니네 마감 품질, 실내 소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마감 소재는 진짜 많이 좋았어요. 뭐 물론 아직도 진짜 꼼꼼하게 뜯어보면은 이 부분 단차가 조금 틀어졌네 이렇게 보이는 건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데 소재는 솔직히 이 세그먼트, 이 가격대, 이 크기의 수입차 중에서요, 이 정도 소재감 있는 차 갖고 와보세요. 없어요. 솔직히 전에는 테슬라가 약간 너드 같은 기질이 있었거든요. 에이다스 잘하고 전기 파워트레인 기술 좋고, 근데 그거 2개 빼고는 다 꽝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모델 3가 승차감이 그렇게 개판이었다고 되게 막 가루가 되듯이 까였잖아요. 지금의 테슬라는 아니에요.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제조사들이 되게 많이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분 촬영하고 있는데 82%까지 충전됐습니다. 11시 37분에 드디어 충전이 100%까지 완료가 됐는데 99%에서 거진 한 20분? 충전 말미에 가니까 막
5kW, 4kW 이렇게 충전이 엄청 더디게 되더라고요. 항상 충전을 100%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한 80%, 90%까지만 충전하고 나는 빨랑빨랑 왔다 갔다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분 정도면은 80%까지 충전을 하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한상기 기자님 영상 보니까 이 RWD에는 9개 스피커가 들어가져 있고 롱레인지로 가면은 17개인가 스피커가 달려져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reams on the line.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제가 모델 S 플레드를 타면서 테슬라 얘네 오디오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 이퀄라이저 세팅 값을 바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지 영역이 되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원몰 타임하고 퀸스 틀었을 때 제가 이퀄라이저 세팅을 건드리면서 각각 다른 세팅으로 음악을 듣는 거를 보셨을 텐데, 내가 평소에 듣는 음악이 어떤 것인지에 맞춰 갖고 이퀄라이저 세팅을 해 놓으면은 웬만큼 살려줍니다. 이 급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상당히 좋은 품질의 오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느낄 때는 사실 막 그렇게 빠르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크게 자극적이거나 그런 맛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속도계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테슬라는 결국에는 완전 자율주행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되게 끊임없이 달려가던 브랜드였는데 점점 더 보수적으로 돼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돼요.